자, 오늘의 투자처. 아이고 머리야. 정말 두통뿐일까요?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머리, 뇌인데요. 오늘의 주치의 모시고 본격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림 씨. 네, 오늘 뻔뻔하고 재밌는 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름 조혁. 네, 한 자료에 따르면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수술의 권위자로 수많은 뇌혈과 뇌종양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 남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10시간씩 막 수술하면서 메스, 석션, 그러다가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러면서 차갑게 딱 돌아설 것 같은 그런 남자. 왠지 대학병원 교수님이시라니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인가 싶지만 몇 번 보니 그게 아니다. 함지척, 함지척, 자상하고 다정다감해. 사람들의 뇌 건강을 책임지는 이 남자의 뇌 구조가 궁금한데 수술 환자 77%, 코로나 8%, 자식 7%, 욜로 4%, MRI 3%. MRI 3%? MRI는 뭐지? 아, 건강하이소 반장 선거 그 당시에 반장 공약으로 걸었던 그 MRI? 맞습니다. 다 검사 받게 해주겠다는 그 MRI? 어떡하지? 할 수 있을까? 오케이? 오케이. 여튼 이 남자의 뇌를 지배하는 건 다름 아닌 환자들. 한 분 한 분 작은 인상착의까지 기억하며 살갑게 대하다 보니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 큰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세상 가장 낮은 자세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료하는 이 남자. 그래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남자. 볶음밥이 아니다. 복음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남자. 세상 마사 머리가 지끈거리십니까? 해결책은 바로 이분에게 있습니다. 신경외과 조형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저희 건강한소의 교수 1호 조현희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니까 외부로 어떤 신경 쓸 게 들어오면 머리가 아이고 머리야 이러면서 네. 두통이다 호소하고 오는 환자분들이 많습니까? 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국민 관심 질병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19년도에 네. 병원을 방문한 두통으로 방문한 자들이 329만 명에 해당됩니다. 근데 실제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환자도 많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두통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두통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거든요. 맞아.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통은 그 만성적으로 방치했을 때는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예. 두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네.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네. 저도 이제 두통 환자를 보다 보니 네. 저도 한 번씩 같이 머리가 아픈 경우가 그래, 맞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쩌겠습니까? 약 먹고 참아야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한쪽 머리가 막 딱따구리가 막 타타타타 하는 것처럼 너무 아프다 그러고. 맞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운동을 할 때 좀 약간 피가 쏠리면 좀 머리가 약간 지끈지끈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때는 뭐, 이게 두통의 종류가 다양한데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이게 한강식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실제로 보면은 편두통이라고 이제 병원을 방문하신 경우가 맞는데요. 네. 실제로 편두통에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 스트레스 두통입니다. 우리가 두통을 이제 분류를 할 적에 네. 회식 갈 때 1차, 2차가 아니고요. 네. 1차성이냐, 2차성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네, 두통에 예, 회식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같이 이제 뇌혈관 전문가들은 이제 2차성 두통을 우선은 봅니다. 이제 2차성 두통이라는 정의는 뇌의 정상적인 구조를 파괴하는 네. 뇌혈관 질환, 그리고 뇌종양, 네. 그리고 감염 질환, 네. 내가 치료를 해야 될 병인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네. 그와 반대로 1차성 이제 두통이 있는데요. 네. 1차성 두통은 여러분이 흔히 알다시피 편두통, 긴장성 두통, 네. 그리고 경추성 두통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도 잠 좀 부족하고 이러면 머리 좀 자주 아픈 편이거든요. 웬만해서 약을 잘 안 먹어요. 그럼 너무 심하면 약을 먹는데 제 주위에 어떤 분은 그냥 머리 좀 아픈데 가방에서 꺼내서 그 약을 그냥 드세요. 저 주위에도 있어요 지금. 왜 두통약을 너무 습관적으로 먹더라고. 쉽게 좀 참아봐야 돼. 얘나 참아봤자 소용없어요. 바로 먹더라고. 약 맞아. 먹으면 싹 나 이러면서 예, 예. 그 습관적으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먹어도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제 두통의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슈퍼라든지 네. 그 가까운 약국 그리고 편의점에서 구하시는
그 두통약은 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하지만 세계 두통학회에서 네. 꼭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하십시오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아, 네. 자, 첫 번째는요. 네. 의식이 저하되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음. 인지 기능은 기억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이 기억- 안 두 난다. 번째는 네. 이제 운동이라든지요. 부부 생활이라든지 기침할 때 생기는 두통요. 세 번째로는 두통약을 먹듯이 두통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는 그런 또 경과를 같은 심해진다. 경우.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목이 좀 뻣뻣해지는 경우. 목이 뻣뻣해서. 예. 예. 다섯 번째는 이제 운동마비, 그리고 복식, 그리고 언어 장애를 동반하는 이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 검사를 해야 된다. 네. 여섯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제 50대 이후에는 꼭 머리가 아프면 검사를 해봐라. 예. 마지막으로 네. 이제 여러분이 꼭 알으셔야 되는 게 누가 뒤에서 머리를 이렇게 탁 때리는 것처럼 뒷머리가 극심하게 아플 때는 새총으로 맞은 것처럼 예, 딱. 꼭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도 7가지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한 개? 한 개 정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예. 이게 두통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네. 근데 이게 이 증상으로 검사했을 때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뇌혈관 질환이 있잖아요. 네. 뇌졸 중에는 이제 뇌경색 그와 이제 뇌출혈이 있는데요. 네. 네. 일반적으로 뇌출혈과 뇌경색은 팔다리 마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두통이 생기면 이제 병원으로 즉시 달려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뇌동맥류라는 병은 있거든요. 네, 뇌동맥류는 이제 터질 경우에는 머리만 심하게 아파서 네. 아까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머리 아픈 거를 좀 등하시한다잖아요. 네.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두통을 주소로 이제 저를 찾아오시면 제 경험상 검사를 해보면은 뇌동맥류, 네. 뇌수막종이 많이 발견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오늘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야, 굉장히 뭐야. 뇌를 오늘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를 비워야 되나요? 네, 비워요. 예. 아무튼 아까 그 뇌출혈 말씀하시면서 네. 그 뇌동맥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뇌동맥류가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뇌졸중, 뇌출을 하시면 네.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서 성인병에 의해서 아주 한 미세한 혈관이 터진 걸 얘기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이제 뇌혈관은 이게 나무 가지, 손가락 보면 이 가지처럼 이런 분지점에 이 분지 사이에가 혈관벽이 약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풍선처럼 의학 용어로는 꽈리라거든요. 네. 그 꽈리가 생기면서 풍선 효과가 생깁니다. 예. 어? 약해지는 곳에 네. 예, 압력이 들어가니까 예. 풍선 후 부시면 놀라시신 거예요? 예.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그래서 터지는 이런 거. 그 뇌동맥류는 성인의 급사 원인 중에 하나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반드시 두통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뇌동맥류가 숨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전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뇌출혈 중에는 뇌동맥류 말고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럼? 사람들이 고령화되니까 네. 아스피린을 복용할 일이 이제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그러니까 그 아스피린은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항혈전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항혈전제. 그러니까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이 머리가 아프다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제 CT나 MRI를 찍으면 네. 경막하 출혈이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런 분들 물어보시면 네. 머리 안 다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발견되면 네. 머리에 정말 조그만 구멍을 이제 뚫어서 네. 피를 뽑아냅니다. 네. 하는 방. 그렇군요. 근데 그 뇌질환으로 쓰러지셨어요. 네.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병원에 조금만 더 빨리 도착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맞아, 얘기도 맞아. 있고 예. 빨리 도착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사셨습니다. 뭐 이러거든요. 이 골든 타임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실제로 뇌졸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 확률은 20% 30% 정도에 해당되고요. 네. 한 30%는 당연히 후유증이 심하게 남습니다. 예. 예, 골든 타임 4시간 네. 30분 안에 들어오면 혈전 용해를 투여할 수 있다. 네. 경우에 따른 혈관 카테타를 통해서 혈전을 제거하는 게 6시간 내에 도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골든 타임을 제대로 지켜주시면 아주 가벼운 마비 증상이나 네. 이런 또 후유증이 최소화돼서 네. 퇴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골든 타임을 놓치시면요. 네. 네.
평생 장애를 가지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근데 뇌졸중이라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고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줬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전조증상 요거를 좀 잘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예. 예, 이제 보통 뇌졸중이 심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 미니 뇌졸중, 미니 작다. 작은, 네. 예, 그러니까 미니 뇌졸중이라는 말은 정의 그대로 혈관이 막혔다가 24시간에 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팔다리 마비가 있다든지 또 감각의 이상이 있다든지 언어의 장애가 발생한 이후에 네. 24시간이 회복을 하니까 네.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고 방치하겠죠. 네. 예, 이 방치를 하게 되면 큰 장애가 생깁니다. 예. 예, 그거를 세계 뇌졸중학회에서 네. 이제 제시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캠페인, 네. 네. 예, 예. 보통 패스트 캠페인이라는 패스트. 게 있거든요. 예, 패스트 하시니까 좀 어려운데 네. FAST입니다. 네. 예, 베스트 빨리. 네. 예, 빨리. 빨리. 네. 예, F 얼굴입니다, 얼굴. 페이스. 페이스. 아, 네, 페이스. 예. 웃을 때 네. 한쪽 얼굴이 표정이 안 나오는 경우. 아. 웃는데 한쪽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죠. 네. 예. A, 암. 두 네. 팔을 이렇게 들었는데 아, 한쪽 팔이 이제 떨어져 떨어져 있는 있는 경우. 그리고 S, 스피치라 하거든요. 스피치. 예. 말, 언어. 말이 얻어나는 경우. 음. 예. 마지막으로 T는 타임입니다. 네. 예. 골든 타임. 아하. 빠른 시간에 오면은 네.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네. 얼굴 표정 그리고 팔 그리고 말이 좀 어눌해 있다가 좀 괜찮아지더라도 아까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병원을 가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럼 이게 그 뇌졸중이 좀 쉽게 오는 사람이 좀 특히 있나요? 아, 그럴 중요하다, 수도 이거. 있겠네요. 예. 네. 이게 중요하신 질문을 하셨고요. 이제 예. 쉬운 사람이라보다는 이제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는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위험군. 예. 네네. 위험군이라면 흔히 이제 고혈압, 당뇨 네. 고지혈. 이런 거는 흔히 이제 다들 이해하고 있지만은 가족력이 가족력. 아닌 본인이 과거에 뇌졸중 앓았다는지. 아. 그래서 최근에 이런 뇌졸중을 발병 위험들을 평가할 수 있는 네. 카드가 개발돼 있습니다. 오. 지금 화면에 소개되실 건데요. 예. 저는 이제 이 카드를 보면서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 신호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녹색불. 네, 네. 아. 네, 빨간색이 3개 있으면 당연히 고위험군이고요. 고위험. 네. 예, 우리 사거리에서 빨간색 있을 때 넘어갑니까? 아니요. 되죠. 예. 병원으로 바로 오셔야 됩니다. 아, 병원으로. 예. 빨간 게 3개면 네. 예. 바로. 네. 노란색은 네. 4개에서 6개가 해당되시면요. 네. 네. 노란색 때 사거리 넘어가시면 됩니까? 주의하셔야 주의해야 되죠. 돼요. 예. 아. 예. 주의를 둘러보시고 네. 그리고 자기가 생활 습관이나 자기 성인병이 있으면은 그걸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녹색 8점. 네.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소 뇌졸중을 이기기 위한 생활 습관 어떤 걸 가져야 될까요?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유산소. 유산소 운동하시면요. 네. 땀이 날 수 있는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 하거든요. 숨이 좀 차고. 네, 그렇죠. 네, 네.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꼭 동반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식사는 거르지 마시고 네. 새끼를 꼭 드셔야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술과 담배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럼 예, 알겠습니다.